코로나 괜찮아지면 식사나 한번 해요. 날 좋아지면 언제 한번 봬요. 네, 이런 약속들 많이 하게 되죠. 작년부터 이어진 팬데믹에 많은 분들이 직접 만남 대신에 이렇게 인사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나중에 좋아지면 네, 이렇게 미뤄왔던 우리의 인간관계, 그래도 꼭 중요한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면서 삽니다. 자,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 The Sounds of Silence 오랜만에 듣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5월입니다. 네, 만물이 태동한 5월이라서 그런지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왔어요. 네, 5월을 알리는 비인가요? 네, 5월의 비는요, 맞아도 또 보고 있어도 젖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물리적으로 젖긴 하겠지만요, 마음까지 이렇게 젖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이제 곧이어 해가 뜨고 높은 하늘과 새들과 파릇파릇한 꽃망울이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요즘 백신 뭐 동부 지역의 뉴욕, 뉴저지 거의 제 주변의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다 맞으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백신 맞고 휴유증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감기 몸살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전부 나았지만 정말 저번 주, 지난주 며칠간 힘들었어요. 힘들어도 내색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국 복도에서 실명 공개는 안 되니까 방송국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저에게 글쎄 타이레놀을 주셨던 거예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 그 K라디오 가족같이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죄송합니다 웃어서 정말 눈물을 속으로지만 흘렀습니다.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밥은 먹고 다녀요. 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이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배꼽시계가 있잖아요. 네, 너무 늙은 말인가요? 배꼽시계? 밥은 잘 먹게 되는데 약 같은 거는 정말, 그러니까 뭐 비타민이나 뭐 감기약 이런 거 절대 안 먹게 되고 과일, 네, 제 손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건 안 먹게 됩니다. 네, 그냥 누가 그냥 던져주면 먹는데 정말 마지노선이 바나나 이렇게 살살 까는 거, 귤도 못 먹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네, 그런데 뭐 칼로 깎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먹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정을 우리 K라디오 AM1660 방송국 복도에서 듣겠습니다. 네. 백신 부작용인가요? 지난주부터 살이 한 6, 7파운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영역인가요? 백신 다이어트. 네. 살도 빠졌지만 무엇보다 백신을 맞았다는 든든함. 네. 그것도 성과인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 또 개인위생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참 든든해요. 정말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정말 위태롭고 험난했던 이 뉴욕에서의 1년, 바이러스와의 동거. 여러분 모두 건강히 무사히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백신 맞아도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노래 듣고 자, 오늘 명작,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명작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들으실 곡은 제가 들었을 때 한국인의 정서가 가득한 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선곡을 했습니다. 필리핀 가수 그 프레디 아길라라는
유명한 가수예요. 네. 1970년대 발표된 곡인데 앨범 표지 보면 생긴 것도 마치 코리안처럼 생겼는데 제목은 아낙이라는 곡이고 필리핀 따갈로어로 그대로 이제 영어나 그 랭귀지 자체가 자기 토속 랭귀지 따갈로를 필리핀 그 토착 언어죠. 그대로 불렀습니다. 근데 귀에 착착 이렇게 감겨요. 네. 따갈로어로 아낙이라는 뜻은 자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간 곳곳에 LP판 특유의 치치칙 이렇게 방해 요소가 아니라 고풍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기분 좋은 소음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내용, 그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뭔가 한국인의 정서와 비슷한 그 필리핀 전통어 따갈로로 부르는 프레디 아길라의 곡 아낙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에릭 시노웨이의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저자는 에릭 시노웨이라는 작가고요.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책에 말하는 화자는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교수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스티븐슨. 네. 이름이 좀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미국 경영학계의 정말 거장입니다. 자, 하워드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개척자이고요. 또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자선가이고 박애 정신을 지닌 우리들의 또 좋은 자 역할을 해줍니다. 예리하고 또 통찰력 있는 에너지 넘치는 그 하워드 교수의 메시지는 이 하버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학생들과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또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저자를 포함해서 말이죠. 얼마나 스승이 참 본받을 점이 많고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으면 이 제자가 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편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스승이었고 또 기업 리더들에게는 사장들을 교육하는 사장의 또 영감을 주는 또 다른 리더였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애정 어린 시각을 가진 따뜻한 친구이고 너그러운 멘토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하워드 교수를 찾아가서 의지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그 하워드 교수의 지혜와 경험은요, 삶의 전환점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교정을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그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병문안을 온 제자에게 평안한 미소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내 인생에 후회란 없네. 하워드 교수를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겼던 제자 에릭 시노웨이는 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인생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는 자신의 그 스승을 보고 정말 아직도 그에게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더 많은 이들에게 하워드 교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철학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저자가 하워드 교수에게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출판된 이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리고 세계적인 명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학교의 교정, 호숫가, 벤치에서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형식을 저자가 정리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샹송 들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의 그 샹송계의 또 거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계의 거장이 하워드 교수라면 프랑스
샹송의 거장 샤를 아즈나브르의 라 보헤임이라는 곡인데요. 역시 샹송 언제 들어도 이 가사가 뭔가 혀로 착착 감기는 아주 그 매혹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샤를 아즈나브르 라 보헤임. 네, 제가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브롤에서 그 샤를 아즈나브르의 에멘즈 모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책은 수년 동안 하워드 교수의 제자인 이 책의 저자 에릭 시노웨이가 함께 나눈 대화를 기초로 쓰였습니다. 그 아팠을 당시에 이제 쓰러졌을 당시에 하워드 교수 병실 그리고 또 태어나고 나서는 서재 대학교 캠퍼스 또 하버드 대학 근처를 유유히 도도히 흐르고 있는 찰스 강변 또 그 강변 근처에 있는 노천 카페 뭐 이렇게 설명만 해도 참 좋네요. 확실히 그 책을 읽거나 공부는 때로 종종 야외에서 하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네. 산책을 하면서 뭐 때로는 나란히 앉아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기도 했고 스승과 제자의 문답이기도 했고 편한 친구의 담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아주 현명하고 사려 깊은 친구가 자 그럼 이제 네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정감 어린 대화를 통해 저자가 느낀 감동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교수에게 전수받은 인생의 지혜들을 저와 같은 독자들은 뭐랄까요 이렇게 고맙게도 생생히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참 큰 매력은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다 실화죠. 다 실존하는 인물이고 저자는 주변 인물들의 고민, 어려움에 대해서 하워드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하워드 교수는 또 예리한 논리, 뛰어난 통찰력, 또 실용적이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언들을 합니다. 저자의 주변 인물이 처한 그 에릭 시노웨이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구는 어떤 힘든 게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하워드 교수는 적절한 이야기와 또 해답을 해줍니다. 지금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고갯길일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몇 분 계신데 이제 그 바이러스가 그 파지티브가 나왔던 물론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회복하시긴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100년, 200년이 지나면 지금 이 시기를 우리의 후손들은 정말 인류 최대의 뭐 재앙과 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참 사는 게 힘들고 참 목이 메고 숨이 차고 이러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멋대로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1년 넘게 잘 버텼고 조심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언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는 놈이 침투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조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또 얼마나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겨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눈만 뜨면 세뇌 당하듯이 살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올지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어디에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고 행동 반경만 좁아지고 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로 뭐 잘 사는 것인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것이 행복한지 어떤 것이 만족인지 어떤 것이 안전한지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정답이 없는 삶을 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위기에 속을 툭 터놓고 고민을 나누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 하워드 교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이 책은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또 갈팡질팡되는 우리에게 정말 제목 그대로 하워드의 선물을 전해줍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 이런 다른 사람들이 정의 내린 제한된 그 규격, 틀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주관으로 제 정의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워드 교수는 조언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책 한 권으로도 우리는 무한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하진 않겠지만 정말 많이 리프레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검색해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 내 인생을 바꾼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 만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는 직접 만난다는 게 제한적이니까요. 그런데 실용적이고 또 가치 있는 조언들을 이 하워드 교수와 이런 책으로 또 방송으로 만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플러싱 150가 노벨 회계법인에서 후원하는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까지고요. 노벨 회계법인은 플러싱 150가 한약마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또 PPP 지원금 받으셔야 하는 분들, 신분 없으신 분들, 사업체 설립 상담 세금 보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똑한 회계법인, 노벨 회계법인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 2부 내 인생의 명작 하워드의 선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빅터 랜드버그의 What Can I Do 듣고 돌아와서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에릭 시너웨이의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노벨 회계법인에서 원하는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워드 교수가 전하는 12가지 어떤 그 조언들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매 장마다 하워드 교수는 아주 신선한 시각, 냉철하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참 갇혀 있었던 이게 좁고 짧은 시야 속에 묻혀 있었던 생각의 반전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짜로 원하는 삶, 당신이 정말 살고 싶었던 삶,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말합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과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다행히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숨겨놨다네. 네, 이렇게 하워드 교수는 누구나 위기와 방황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시기에 잠재적인 동기부여, 그 에너지를 또 다른 에너지를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도 그 전환점을 만났고요. 전환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법 같은 기회이고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교수님 말을 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마법과도 같은 선물이 되겠지만 그 전환점을 너무 스트레스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 전환점이 오더라도 매번 제자리 걸음만 맴돌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조직에서 밀려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나의 모든 재능마저 의심하게 되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지 물어봐야 한다네. 우리가 흔히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사실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손길이라네. 네.
교수가 말을 하는 대로 우리에게 뭔가 장애가 나타나고 뭔가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투자했던 무언가가 완전히 뭐 원금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알려주는 그 손길이라 여긴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하워드 교수의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선곡을 굉장히 이것저것 막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이번 곡은요, 195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여가수 데비 레이놀즈의 곡 두 곡을 듣고 오시겠는데, 이것도 1950년대 곡이니까 70년, 60년, 70년 전 곡이에요. 그런데 그 음질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유의 50년대의 그 정서가 전해져 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고 싶네요. 데비 레이놀즈의 곡 Am I That Easy to Forget 이라는 곡. 곡이 길지가 않아요. 뭐 2, 3분짜리 곡이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데비 레이놀즈의 곡 Tammy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나 멋진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곤 하지. 내가 왜 이리 엉뚱한 삶을 살고 있지? 그 모든 계획이 그리고 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말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가긴 어딜 갔겠어? 꿈이나 계획은 여전히 출발점 부근에 그대로 있을 뿐인걸. 정작 엉뚱한 길로 접어든 건 자기 자신이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전환점을 그대로 지나쳤기 때문인가요? 그런 삶이지. 물론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것과 같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목적지까지 안전히 갈 수 있을까? 다행히 세상은 구석구석에 전환점이라는 의미 있는 지표들을 숨겨놨지. 단지 사람들이 그걸 못 보고 지나쳐서 문제야. 심지어 자신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야. 설령 알아챈다 하더라도 건설적인 고민 없이 단순하게 반응할 뿐이고. 근데 이게 다 전환점을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로만 여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인데도 마치 구경꾼처럼 행동할 수밖에. 그런데 선생님, 전환점이라는 걸 알아챈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들 대부분이 관성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이야. 성공이라는 목표점을 정해놓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잖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조차 없이 그저 지금 가는 길만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열심히 걸어가지만 결국은 방랑자일 뿐이지.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를 자네는 알겠나? 여행자는 길을 걷지만 방랑자는 길이 대신 걸어준다네. 말 그대로야.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자네 인생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나? 길었던 인생의 여정 중에서 못마땅한 것도 많고 뭐 그럭저럭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래, 이거 하나만큼은 참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그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조지는, 물론 앞서 말한, 자네가 말한 조지라는 친구는 돈은 참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친구의 진짜 유산은 뭘까?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모습이길 원할까? 자기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핵심은 그거야. 그게 바로
진짜 당신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우리가 남겨야 되는 유산이야. 그리고 하워드 교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꼭 남기고 싶은 게 뭔지 알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했다. 네, 코너 메이너드의 Waste Your Time 듣고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명랑 히어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서 한 15년,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방영된 예능 프로인데 뭐 누구누구의 모의 장례식이라는 그 방송 그 포맷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의 장례식을 모의로 진행하면서 그 사람과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아왔던 공과를 장례식에 와줬던 하객들의 입을 빌어서 듣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물론 모의 장례식이긴 하지만 많은 하객들이 진심을 전하는 걸 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동요가 됐는데, 하워드 교수 말씀대로 장례식 관 속에 누워있는 자는 자기 인생이 어떤 모습이길 원했을까요? 자기 장례식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례식, 그런 장례식이라면 어떤 얘기가 듣고 싶어 했을까? 그게 진짜 당신이 원했던 삶, 그 유산이라고 말했던 하워드 교수. 지난 3월 달이었죠. 내 인생의 명작에서 다뤘던 책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이미 떠난 자는 우리에게 많은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그 책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은 자가 남긴 유산은 많은 사람에게 언어 이상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그 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잘 살아온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가족 간에 불화나 분쟁이 없고, 근데 그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베풀고 살아왔느냐, 그걸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화목함이 돈으로 이루어질 수만은 없듯이 또 돈이 많고 명예로웠던 돌아가신 이가 남긴 유산이 많은 유족들에게 그대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보장되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말씀처럼 돌아가신 사람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그 장례식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지금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고 진짜 살기를 바래왔던, 기억되길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례식에서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듣기를 원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방송,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었던 그런 진행자,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위안을 주었던 좋은 책을 통해서 그런 진행자, 이렇게 기억 남아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K라디오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있는 진행자, 네, 욕심인가요? 네, 이런 욕심은 부릴만 하지 않을까요? 나는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거. 좋은 책가들 함께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to be you, 킹시스가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은 그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리고 반드시 남기고 싶은 자기만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비로소 삶의 틀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지, 인간은 두 번 살지 못하잖아. 참, 내 경우는 예외로 해야겠네. 지금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만일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가 있다면 한 번 맞춰본 퍼즐 조각을 다시 맞출 때처럼 어떤 갈등이나 망설임 없이 손쉽게
선택해 가면서 살 수가 있을 거야. 정말 멋지지 않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큰 효력을 가지고 있어. 끝을 알고 있는 자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각각의 무게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네.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 당시에는 알기가 쉽지가 않지. 한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다른 쪽을 제대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당연하다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너무 일률적으로 받아들인 탓에 각자가 어려움에 처하곤 하거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용어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자기만의 용어, 자기만의 정의. 하워드 교수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기 기준 안에서만 성립되는 용어인 것이다. 화가를 꿈꾸던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늘 전시회를 맴돌며 한숨 짓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애초에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은 일에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닐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자기가 남기고픈 유산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하워드 교수는 자기만의 용어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할 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말을 했다. 지금 자신의 위치와 내일 자기가 도달하고 싶은 위치에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그 연속의 중간에 서 있는 과정이다. 그 변화에 따라서 일부 목표를 달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로 40년을 재직한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어느 날 교정을 거닐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도와서일까요? 그는 주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갑작스럽게 놀라서 병문안을 온 제자에게 하워드 교수는 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았고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럽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도 흔들림 없이 자기 인생에 후회 없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스승을 보고 그에게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워드 교수에게 후학들에게 남길 만한 삶의 가르침을 전해달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탄생을 했습니다. 하워드 교수와 그의 제자 에릭 시너웨이가 몇 년 동안 나눈 대화를 기초로 저술되었고 또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려진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메릴 미도우 이 분과 친구라고 합니다. 함께 편집을 했습니다. 주로 하워드 교수가 찾아가는 곳에서 나란히 앉아서 주고받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뭐랄까요, 그 강변, 노천 카페, 그 다음에 어느 이름 모를 벤치, 큰 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또 산책을 하면서 편하게 한 대화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오면 대부분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고 또 내가 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워드 교수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로 삶을 후회 없이 살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나는 살면서 더 이상 뭐 후회하지 않네, 그리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 아쉬움, 그리고 정말 뭐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꺼내서도 안 되지만 살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뭐 힘들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했는데 괜히 했다라는 생각보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막상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를 텐데, 하워드 교수는 자기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더 이상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가 뜻했던 모든 것을 이루면서 행하면서 살았을까요? 네, 어떤 삶에 만족하고 또 후회가 없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심리적으로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뿌리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 텐데요. 데비 레이놀즈의 1950년대 곡, 여자 가수의 곡을 들었는데요. 이제 남자 가수, 미국을 대표하는 1950년대를 대표하는 남자 가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귀가 이번 주에 조금 바빴습니다. 좋은 곡을 선곡하기 위해서. 던 커넬이라는 1950년대를 미국을 주름잡던 가수의 곡, 두 곡, 마찬가지로 짧은 곡이에요.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던 커넬의 As Time Goes By, 그리고 I Will Walk Alone, 1952년도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워드 교수가 전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 실패의 의미.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빅픽처 갖기. 멈추고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시작하라. 진정한 용기.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고난의 의미. 인생은 어려울 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삶의 균형. 되고 싶은 나를 향한 삶의 균형 잡기. 인생의 비전. 당장의 만족보다는 남기고픈 유산을 향해 나아가라. 나에 관한 착각들. 당신을 노리고 있는 달콤한 착각들. 자신의 능력. 당신의 능력은 세상의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직업의 선택. 당신에게 맞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버려라. 개성 있는 삶. 그대는 그대의 삶 그대로를 살아라. 훌륭한 멘토. 당신 인생에 투자할 진정한 멘토를 찾아라. 진정한 친구. 당신을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 사람은 누구인가? 벨브틴이 부르는 곡 I'm All Yours, 피처링은 클레어 켈리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균형감을 상실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겠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24시간 좋은 음식만 먹으면 탈이 나겠죠. 이게 참,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 그 두바이의 만수르, 부자이기도 하지만 절대 권력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최고로 맛있는 것을 먹고 최고로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고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수명이 더 짧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 몸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또 체형을 비하면 안 되지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맛있는 것만 24시간 먹고, 뭐 잠만 24시간 자고, 뭐 운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뭐 10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거나, 그 균형 잡히지 않는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인물 100인에 선정된 작가가 있습니다.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자 작가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을 지닌 자는 가장 매혹적인 걸음걸이로 자신의 생을 거닌다. 매혹적인 걸음걸이는 유혹적인 걸음이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 걷는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한다, 걷는다, 이런 것은 피곤한 줄을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바라보는 사람도 함께 에너지가 채워지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리듬감, 경쾌함, 또 살아있는 걸음걸이,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조화로운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균형 잡힌 시선, 매혹적인 걸음걸이, 이 단어 하나하나에 풍미로움이 있습니다. 이 마치 하워드 교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처럼 뭔가 이 레이첼 칼슨이 한 말은 뭔가 강요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 싶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하워드 교수는 균형감이라는 단어를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역동적인 동사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서커스에서 그 광대가 평균 그 대를 걸어 다니면서 뭐 달걀이나 테니스공 뭐 이런 거를 저글링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살면서 전술적인 선택을 제대로 하려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산만해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은 그 주변과 상관없이 나는 정도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저글링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균형을 잡는 거죠. 19세기의 프랑스 유명한 화가인 에드가 드가는 성공을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명언들이 좀 나오네요. 네, 두 분의 명언을 좀 찾아봤는데요. 기차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레일이 끊기거나 멈춰야 하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계속 밀려버리는 그 성공을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서 한 발 비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요 정도면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완벽하게 만족해. 이런 삶은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추구하더라도 그런 삶은 당신의 현생에서 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물이 가득 찬 항아리가 아니라 그 속에 비어있는 여백.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건축가를 얘기할 때 여백이 있는 건축을 세우는 사람을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작곡가를 얘기할 때 쉼표와 그 쉼표의 쓰임새를 아는 작곡가를 칭송한다네. 하워드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하워드 교수는 100%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매일매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그 외에도 또 제자와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조언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거대하고 엄청나고 이를 악물고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고 인생은 어려울 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대는 그대의 삶 그대로를 자신답게 살아라. 이런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제자에게 이런 대화를 건넵니다. 어찌됐든 나는 전진한 삶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만의 비전을 위해 늘 새로운 과정으로 나만의 것을 만들어 나갈 걸세.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또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만족하는 삶이야. 100% 만족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지. 하지만 조금 더 만족하고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불만족과 때로 찾아오는 불행을 기쁘게 견디겠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 플러싱 150가에 위치한 노벨 회계법인에서 내 인생의 명작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똑똑한 회계법인 노벨 회계법인을 통해서 세금과 회계에 관한 모든 것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